안녕하세요. 닥터포 유튜브 황닥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하여 심각 단계 상향되면서 바뀐 행동 수칙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증상이 약한 초기에 전염력이 매우 높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행동 수칙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만큼 자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부디 감염 상황이 완화되어서 하향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꼭 전화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권고안이 자주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19 검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되고 의심되는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 확진자와 접촉, 유행지역 방문, 증상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고안도 찾아보고 보건소에도 문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모든 지침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일단 코로나19 감염 걱정되는 상황이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입니다. 우선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받은 주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준수해 주시고, 만약 해외여행 갔다 온 이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선 중국, 홍콩, 마카오를 다녀오신 경우였으면 의사 환자이기 때문에 1339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꼭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에 갔던 경우는 이제 조사 대상 유증 증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 국가에 따라서도 이 안에서 분류되기 때문에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서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발생 국가는 또 수시로 바뀐다고 하니 꼭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선별진료소에 가야 될 경우 무조건 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진료를 한 경우에 방역 등으로 일정 시간 후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셔서 언제 어디로 오시라는 그 안내를 받으면 그때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한 시간, 거리, 예방수칙 준수 등에 따라서 접촉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격리기간 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역학조사자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39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접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격리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한 거 이외에 유행 지역 방문한 경우입니다. 확진자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 증상이 있으면 1339나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 다녀온 곳을 방문하였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좀 애매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유행 지역을 방문하였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꼭 전화하라고 문자를 보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격리는 아니지만 이에 준해서 어느 정도 격리를 하고 증상 생기는지 꼭 주의하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거나 애매하면 일단 1339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행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행동 방침입니다. 세 번째, 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월 25일 발표한 심각 단계에서 행동 수칙입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일단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유행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1339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꼭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폐렴 등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폐렴 등은 문진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고
청진 등의 진찰 및 검사 등을 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 코로나 감염증 이외에 독감 등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3, 4일 집에서 경과 보다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즉 증상만 있고 어떤 방문이나 접촉 등이 확진자의 접촉 등이 없을 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보니 증상이 심한 정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등에 연락하면 증상이 심한 정도를 상의해서 뭐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좀 경과를 보면서 봐야 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있는 경우에 너무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보건소에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은 코로나19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니 꼭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심각 단계여서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 이외에도 혹시 뭐 의심되거나 걱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나 그 1339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입니다. 2월 26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건소에 뭐 그 연락해야 되는 경우나 뭐 검사가 꼭 필요한 대상자인지 등에 대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시거나 뉴스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1339 그리고 지역번호 더하기 120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관이 바뀌거나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전화로 해서 꼭 물어봅니다. 매번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하시게 되면은 연락하기 전에 해외 여행력, 유행 지역 방문 이력, 뭐 확진자 접촉 여부, 증상 등을 미리 정리하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